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예, 드디어 4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예, 오늘 반등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저녁에 영상 업로드한 이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부 철군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쟁 위기감 해소로 인한 일시적 반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55%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군 철수에 대해서 지금 일부 철수를 했고, 그러나 지금 위성으로 봤을 때 지금 군사적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감히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지금 철군하고 나서 다시 재침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해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침공할 이유가 굳이 없죠. 괜히 힘 뺄 필요는 없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래서 해당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뭐 어제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뭐 전쟁 위기감이 물론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쳤지만, 뭐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분쟁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장에 약간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고, 사실상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폐 가치와 인플레, 금리 이런 부분이 지금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거의 1200원에서 놀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1년 내내 올랐습니다. 예. 뭐 지금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감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1년 전부터 뭐 분쟁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몰린다는 이 금값 시세도 보시면은 1년, 3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금값입니다. 예. 그냥 끼워 맞추기 시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예. 최근에 물론 그런 심리로 수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장기로 좀 투자해서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지금 외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은행 관련주, 그리고 지금 인플레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원유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뭐 구리, 철광석 등등 뭐 그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관련주를 사시는 것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그냥 천연가스, 원유, 구리, 철광석, 차라리 이런 저는 원자재 ETN이나 ETF에 그냥 바로 직접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차라리 직접 투자. 자, 그래서 뭐 오늘 영상에서도 뭐 은행이나 뭐 원자재 직접 투자하는 부분을 추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 그리고 금리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도 뭐 금리나 인플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긴 한데, 오히려 인플레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관련주들을 제가 좀 모아왔습니다.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어디일까요? 네, 어제는 싸이월드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과 NFT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아니 지금 코인 가격도 그렇게 뭐 시원찮고, 코인 뭐 거래도 지금 뭐 시원찮고, 뭐 그런 상황에서 왜 하필 디지털 자산과 NFT 관련주를 지금 추천하려고 들고 왔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급상승했던 3대 섹터가 주식, 부동산, 코인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원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뭐 해외에서 뭔가 물건을 살 때 똑같은 40불이었는데 예전에 작년에 살 때랑 지금 살 때는 가격이 다르죠. 환율 차이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로직이 생기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은 인플레로 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내 화폐를 지금 들고 있으면 손해 보는 구조니까 디지털 자산 쪽으로 지금 자산 이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지금 뭐 관련주 사라는 게 아니고 뭐 코인 사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코인 투자 뭐 하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지금 본업을 하시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인 들고 있으면 밤에 잠도 못 자요. 예, 코인 좀비라고 하잖아요. 뭐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뭐 코인보다는 관련주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장마감도 없고, 그리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공식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뭐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진짜 여윳돈으로만 빚내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본대에는 뭐 관련주나 뭐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NFT 디지털 자산 섹터가 왜 쌌느냐, 왜 NFT 섹터가 쌌느냐, 상승을 했냐.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뭐 추진하겠다는 그런 소식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뉴욕 증권거래소 NFT 거래 추진, 뉴욕 증권거래소 오픈시처럼 NFT 거래 추진, 그러면서 지금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와 자사 브랜드의 가상화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바이낸스의 BNB 코인처럼 거래소가 만든 이제 코인을 만들어 보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왜 NFT 섹터가 상승했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왜 팬데믹 이후에 NFT 섹터, 디지털 자산 쪽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전에는 왜 올랐고 오늘은 왜 올랐는지는 지금 이야기가 끝난 상태고,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드업은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NFT가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NFT가 뭐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 대체 불가 토큰인 것도 알겠다,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어야 되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설명하실 때 보면 뭐 지금 업비트에도 지금 있지만 NFT 상품이 있잖아요. 뭐 작가들의 그림이라든지 그림, 작품, 뭐 이모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NFT 상품으로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보는 그림, 그걸 뭐하러 돈 주고 사냐, 복부 달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복부 때문에 NFT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업비트의 지금 NFT 시장인데 브레이브걸스 민영 이 그림이 지금 75만 원. 뭐 이런 그림들 뭐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34만 원, 25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복부대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림 보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이 브레이브걸스 민영 그림을 사신 분과 이걸 복사한 저와 이 시각적으로는 구분이 아예 안 될 텐데, 그럼 누가 진품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가려주는 게 NFT인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저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와닿는 설명은 뭐냐면, 지금 뭐 메타버스랑 조금 연관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메타버스랑 연관을 지어야 되냐? 뭐 유튜브에 보시면 뭐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뭐 컨텐츠가 있던데, 그 영상 한번 보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세계 아이돌. 뭐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상에서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죠. 그 아바타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아이돌 활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거의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뭐 인기가 많고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 아바타로 목소리를 뭐 위조하거나 변조를 해서 저 사람인 척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뭐 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장? 뭐 변조? 그럴 때 그 사람과 실제 진품, 진짜 그 이세계 아이돌과 저를 구분지을 수 있는 게 NFT라는 거죠, 또.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 시장에서는 뭐 NFT, 뭐 혹은 비트코인 관련주, 말이 비트코인 관련주지 사실 뭐 거래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비덴트라든지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섹터가 나뉘긴 했는데, 그 코인 시장에서는, 과거의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이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엄청난 급등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샌드박스라는 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디센트럴 마나. 요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었고, 이 메타버스 관련 코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복붙 방지해야 될 거고, 진품을 가려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NFT 코인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런 아바타나 뭐 그런 이런 지금 그림 같은 이 디자인을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픽셀 하나하나가 다 용량이잖아요. 예, 그래서 올라갔던 게 뭐 스토리리지라든지 뭐 시아라든지 뭐 이런 저장성 코인들 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사실 이거 불법 복제라고 표현한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좀 많이 하시긴 하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뭐 거기 나오는 트레이닝복은 원래 우리 거다. 뭐 한복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예. 이런 문화나 컨텐츠적인 부분에서도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NFT라고 보시면 돼요. K 컨텐츠를 또는 문화 보호하기 위해 NFT 중요하다. 자, 그래서 NFT가 왜 가치가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NFT 관련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가 이제 남았는데, 사실 NFT 관련주는 정말 많습니다. 개수가 다른 뭐 섹터에 비해서 뭐 배터리나 뭐 2차 전지, 뭐 통신, 뭐 이쪽 섹터에 비해서 진짜 관련주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NFT 그리고 NFT 다시 2로 지금 섹터를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거 여기 NFT 이쪽과 여기 NFT 다시 2 여기를 다 합치면 44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들이 다 개별적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사유든 이유든 지금 NFT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위믹스라는 코인과 또 연관이 되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NFT 관련주를 잡아야 될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빌드업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컨텐츠, 문화 보호하기에 NFT 중요하다. 컨텐츠, 문화 컨텐츠와 NFT를 더한다면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카오, 그리고 NHN, 네이버, 마지막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카카오나 뭐 NHN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의아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장주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뭐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상당히 토론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나는 지금 1,000만 원 주고 비트코인 샀는데 뭐 커피 살 때 되니까 뭐 이거 800만 원이네, 혹은 뭐 1억이네, 뭐 이렇게 시세 변화가 너무 변동성이 큰데 이거 어떻게 화폐로서 가치가 있느냐 라는 지금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거래할 당시의 시세로 현재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을 좀 잡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가 바닥을 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사실. 아마 뭐 이때도 많이 괜찮다, 가격 괜찮다. 뭐 이때도 뭐 카카오는 더 간다. 뭐 그런 영상들이 많았어요. 뭐 전문가들도 더 간다, 더 간다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었고 결국엔 이제 17만 3천 원을 찍고 지금 쫄쫄쫄쫄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9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NHN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차트가 엄청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 제 생각에는 3만 5천 원부터 한 3만 3천 원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매수를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NHN과 조금 비슷한 양상이긴 했어요. 쭉 쐈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지수와 함께 내려왔었는데 오늘 NFT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나왔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카카오처럼 이게 뭐 덩치가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8,000원 이하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뭐 만 원이긴 한데 뭐 못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괜히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위에서 잡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뭐 지금 뭐 8,000원까지 오려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 20%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좀 지켜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FT 관련 대장주 탑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오전에는 원래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영상을 좀 찍은 다음에 편집해서 오후 4시쯤에는 좀 올리는 편이었는데 오늘 좀 장이 좋다 보니 저도 매매를 하느라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